자, 이번 시간에는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핵발전이 무엇이냐?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 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라늄 원자 핵이 핵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개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핵에너지겠죠? 그래서 이 핵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라는 게 핵발전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핵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중성자랑 우라늄 원자 핵이 충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충돌하는 중성자는 느린 중성자예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 원자 핵에 충돌을 시키면 핵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핵분열을 할 때는 핵에너지가 막 발산이 된다. 그리고 충돌의 결과물로 우라늄 원자 핵은 2개로 쪼개지면서 중성자 3개를 내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중성자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충돌을 할 때 보통 2개에서 3개의 빠른 중성자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빠른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만 해주면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빠른 중성자들의 속도를 제어해주는 것, 느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속제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의 감속제에 대해서 보면은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을 촉진한다 라고 써있죠. 이 빠른 중성자들의 속도를 느리게 하면 느린 중성자가 되니까 느린 중성자가 된다면 다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3개의 중성자들을 모두 다 느리게 한다면 3개의 반응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오는 모든 중성자들을 느리게 만든다면 연쇄 반응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제어봉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봉은 무엇이냐?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 중성자를 흡수해버리면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 핵이랑 반응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어봉이에요. 그리고 이 감속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전에 핵분열할 때 만들었던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에너지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면 이 물이 증기가 돼서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운동에너지는 터빈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였으니까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이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를 만들었고 열에너지는 운동에너지를 만들었고 결국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에너지가 된다라는 게 핵발전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와서 핵발전의 장점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 화력발전에 비해서 연료비가 저렴해요. 왜냐하면 핵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거에 비해서 차원이 다른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엔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도 마찬가지죠. 매장량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핵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원자 핵, 이런 핵들도 매장량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냉각수가 나와요. 이 냉각수는 핵분열이 일어날 때 너무 많은 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열들을 좀 낮춰주고자 투입을 해주는 건데 이 냉각수가 다시 조금 뜨거워지고 바다로 배출이 되면 해수의 온도는 상승하겠죠. 그럼 생태계에 좋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능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가 힘들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을 먼저 보면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런데 이 태양 전지는 빛이 쏘아지면 전자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전자가 흐른다는 거는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자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태양 빛을 갖다 대면 전자들이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자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전류를 만들어준다는 거니까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을 보면은 빛에너지, 태양 빛을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빛은 항상 들어오죠.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유지랑 보수가 간편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단점에는 계절하고 일조량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항상 꾸준하지가 않죠. 여름에는 되게 많이 발전이 됐다가 겨울에는 발전이 좀 덜 됐다가 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설치 면적이 넓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설치 비용도 높아요. 그리고 또 반사되는 빛이 인가나 축사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볼게요. 풍력 발전은 그냥 바람이 불면 이 기구의 날개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날개가 움직이면서 이 동력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운동에너지, 바람으로 인해서 얻은 운동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바꿔준다. 장점으로 설비가 간단하고 설치 기간도 짧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또 전력 생산 단가가 좀 저렴하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이제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단점으로는 바람의 방향 아니면 세기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발전량을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소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발전기에 충돌한다. 그리고 또 산림이나 자연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발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